저는 우선 박정인이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1시간 정도 일단 여러분들에게 시범 강의 형식으로 샘플 강의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자동차 모든 공정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매주 일요일마다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 전에 뭘 준비할 수 있냐 하면은 뭐 자격증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자격증을 많이 따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간혹가다 열 몇 개 이상 있으신 분도 있고 한데요. 또 이제 분야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안에서도 뭐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기계 설비를 다루시는 분도 있고요. 그 안전 환경 분야 쪽에 있으신 분도 있고 장비 조작 설비까지 다 골고루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 가지 분야에 깊이 여러 개 자격증이 있으신 것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에 두루두루 자격증이 있으시다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동차 분야는요, 자동차 경비 기능사, 자동차 검사 기능사 등이 있고요. 여러 개가 있어요. 기계 전기는 뭐 전기 기능사, 용접 기능사, 기계 정비 산업 기사 등이 있고, 안전 환경 분야에서는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동차 검사 기능사, 장비 조작 분야에서는 지게차 운전. 지게차 운전 저도 있어요. 저도 땄어요. 그리고 뭐 천장 크레인 운전 기능사 등도 있습니다. 뭐 설비 관리 분야는 당연히 뭐 에너지 관리 기능사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여기 없는 거지만 다른 자격증이 있으셔도 무척 좋다.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낫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고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지원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성적, 그러니까 뭐 출결 기록 등 제출하고 뭐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뭐 무단결석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근데 사실은 뭐 무단결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돼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벌어진 일이잖아요. 고등학교를 가서 그 무단결석을 지울 수가 없다 한다면은 이미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회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잘 한다면은 충분히 만회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 졸업자 경우는 학점도 뭐 어느 정도 참고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나이도 뭐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고 실제로는 뭐 20, 30대가 많지만 40대도 합격한 사례가 많이 있으니 그래도 이제 가급적 일찍 도전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경력은 어필을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다른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고 그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사실 회사 시점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통해 느낀 거를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소서나 면접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만난 면접자들을 보면은 제가 뭐 어디서 뭘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제가요 뭐 어떤 경력이 많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냥 뭐 경력 많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경력자를 뽑겠죠. 근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걸 느꼈고 그 느낀 걸 바탕으로 어떻게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가서 기여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것까지 나와야지 합격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뭐 굳이 경력 없고 신입이어도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회사는 자신이 있거든요. 경험이 없는 사람도 정말 괜찮은 사람을 뽑으면은 정말 좋은 생산직에 그리고 현장직에 좋은 사람으로 키워낼 회사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인재라고 하면은 충분히 투자를 하는 거죠. 채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스펙으로는요, 뭐 운전면허는 뭐 가급적이면은 소지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회사 안에서 근무할 때 저희가 이제 그걸 해요. 가끔씩 운전할 때가 있어요. 차를 옮기고 할 때 운전할 때가 있는데 운전면허 가급적이면 있으면 좋고 뭐 어학 성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25년 이제 하반기 자소서 문항입니다.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 생각하는 이유, 차별화된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본인의 단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제 자소서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장단점을 본인 성격에 장단점을 적어 주십시오. 뭐 아니면은 뭐 본인의 성장 과정을 적어 주십시오. 본인의 지원 동기에 대해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변별력도 없고 대부분이 뭐 저는 뭐 이남 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는. 자, 그러면은 자 1번에 해당하는 답변을 하시려면은 뭘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까? 모빌리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자, 모빌리티라는 개념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그냥 모빌리티라고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빌리티에서 우리가 공부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자, 모빌리티는 뭐냐면요, 여러분은 단순히 자동차를 조립하려고 입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모빌리티 회사예요. 움직이는 모든 것, 이동하는 수단 모든 것에 대해 관리를 하는, 뭐, 커넥티드 차부터 해서, 뭐, 드론부터, 킥보드,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게 모든 게 합친 말이 모빌리티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부산 원래 국제 모터쇼였어요. 부산 국제 모터쇼였는데 이제는 부산 국제 모빌리티 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모빌리티에 관련된 로봇도 조립할 수도 있고 로봇과 같이 협업을 해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즉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 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이런 디지털 역량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PLC를 만지는 능력 아니면은 뭐 어떤 명령어를 뭐 만들어내는 능력 현장에 대해서 기계를 만지는 능력 다루는 능력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로봇들이 조립을 할 거예요. 단순한 거는 다 자동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들 할 일은 무엇이냐? 품질 검사. 철저하게 로봇이 못 보는 그런 품질들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인지 감성을 통해서 품질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동차는 뭐 자동으로 만들더라도 새롭게 나오는 신규 뭐 로봇, 뭐 UAM, 뭐 킥보드 아니면 뭐 수많은 것들 할 것들에 대해 조립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조립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로봇을 배치하거나도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로봇을 10개, 12개 정도 데리고 있는 하나의 조장, 그러니까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 되는 거죠. 제 생각은 여러분들은 모빌리티 기술 인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뭐 앞으로 모빌리티 시작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차별화된 본인의 강점은 각자마다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디지털 관련된 역량을 어필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그냥 얼핏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소서 담당하시는 인사팀 현대차 인사팀 담당자분께서 한 분 한 분 다 붙어가지고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저의 강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협업이 무척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 사실 이거는 뭐 꼭 회사를 안 다니시더라도 뭐 신입이시더라도 뭐 친구들과 어떤 문제를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진솔하게 적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를 통해 본인이 느꼈던 단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까지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하나만 더 나아간다면은 극복하기 노력했고 회사에는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다까지 적어주시면은 가장 베스트한 답변이에요. 자, 그리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내는 방법. 결국 자동차 생산, 아니 모빌리티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생산직 가면은 자동률이 있어요. 자동률이 항상 뭐 100%가 되길 원하지만은 뭐 우리가 뭐 98%될 수도 있고 99%될 수도 있고 뭐 90%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90% 됐다 끝이 아니라 앞으로 가동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이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점점 더 발전한다면은 점점 더 완벽한 현장이 되겠죠. 현대자동차 현장직에서 스스로 점점 개발하고 발전해서 하나의 완벽한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 그거 자체가 회사에서 원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다 녹여놨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항들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문항을 통해서 회사가 어떤 걸 얻고 싶은지가 정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소개서는요, 회사가 원하는 답을 적어줘야 돼요. 나에 대한 얘기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제로베이스와 같이 함께라면은 충분히 우리 알고 계시는 멘토님들이 도와주실 거다. 기본적으로 뭐 지원 동기, 뭐 직무 역량, 협업, 성실한 강점 뭐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팀반입니다. 뭐 조 단위, 조장, 반장, 뭐 계장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팀 단위로 하다 보니까 팀워크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회사의 대표가 돼서 물건 하나 사는 거는 별로 고민이 안 돼요. 잘못 사면은 반품할 수도 있고요. 그냥 좀 쓰다가 버려도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잘못 뽑았다고 뭐 반품을 할 수 있습니까?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생산에 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팀워크를 강조하고 협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가장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 성실함이 있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은 크게 문제없이 자기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성실함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내가 성실합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사례와 같이 설명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는 뭐 다 잘해주시겠지만 오늘만 또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분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기본적으로요. 항상 먼저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기술인을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모빌리티 기술 인력을 생각하는 이유는 앞으로 모빌리티 세상, 즉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주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게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뭐 어디에 어떤 경우는 저기 어떤 경우는 현대차의 싱가포르 공장의 경우는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빌리티가 적용이 됐다. 그래서 나는 모빌리티에 적합한 생산 인원이고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럼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100% 첨삭을 안 받으신 분은 주장을 하지 않아요. 이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일했고, 어디서 일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저렇고 저렇고 재미가 없어요, 되게. 재미가 없고, 눈에도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어떤 사람이 뽑히냐면은, 정말 눈에 띄게 적어서, 눈에 띄게 적고 잘 적어서, 이 사람 면접 때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자기소개서 합격인 거예요. 그리고 면접에 가서는, 이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데, 우리 공장에 일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들면 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말할 때나 글을 적을 때나 항상 먼저 주장하고 이유를 말하고 예시를 들고 다시 주장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말 아무도 이렇게 쓰지도 않고 쓰지 않으니 아무도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집사람한테도 얘기할 때도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은 여보 나는 오늘 저녁 마라탕이 먹고 싶어. 왜냐하면은 TV에 뭐 마라탕이 나왔는데 뭐 맛있어 보이기 때문이야. 예전에 우리가 뭐 북경 주재원 근무할 때 뭐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마라탕이 먹고 싶어.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마라탕 해줘요, 진짜. 그런 것처럼 모든 글과 말은 이 오디오 방식으로 글을 쓰시고 말을 하셔야 된다. 많이 물어보시죠. 저보고 뭐 작업 환경은 너무 좋죠. 깨끗해요. 깨끗하고 기본적으로 뭐 안전사고 잘 안 나고요. 에어컨이 또 다 잘 돼서 시원해요, 작업장이. 2교대 근무는 뭐 업무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1조 근무는 이제 6시 45분부터 15시 30분까지. 그 2조는 15시 30분부터 24시 10분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일요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토요일 야간은 월요일 주간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이제 2교대 근무하고요. 뭐 2교대 근무가 아니신 분도 있고 뭐 3교대 근무하시는 분도 뭐 가끔씩 또 있어요. 저 가스실이나 이런데 보일러실이나 이런 데 보시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연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뭐 8천에서 뭐 1억 뭐 그 정도 수준이시고요. 뭐 자동차도 싸게 살 수도 있고요. 제가 처음 입사했는데 복지 혜택이 막 A4용지 막 책으로 이 정도 되더라고. 이번에 경쟁률이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지난주도 이제 현대차 인사팀이랑 만났어요.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경쟁률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또 뭐 제로베이스 나중에 그 정식 실습 과정이나 이런 걸 들으시면은, 실질 경쟁률은 진짜 10대 1도 안 된다 생각. 대부분 그냥 한번 지원해본다. 뭐 그냥 만만하니까 해본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다? 만만한 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께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시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높은 경쟁률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계속 퇴직을 하세요. 매년마다. 계속 퇴직하셔서 계속 지금 채용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도 났고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은 언젠간 기회는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뭐 로봇 자동화, 뭐 AI 품질 검사 도입으로 단순 작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대체하고 생산직 인력은 설비 관리, 그리고 뭐 공정 최적화 등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문제를 해결 능력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 나중에 이제 우리 제로베이스에서는 전기차 분해 조립도 따로 할 거고, 저도 사실은 지금 각종 대학에 다니면서 전기차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수요가 많고, 앞으로 많이 변할 거고,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울산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이 지금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이 되면은 어떤 수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생산직 수요가 있겠죠. 전기차 공장 생산직 뽑을 때는 어떤 사람 뽑겠습니까?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고 전기차 분해 조립 뭔가 해보셨고 거기다 할 얘기가 많은 사람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로베이스에서도 뭐 실습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